형성평가이고요. 학습지 몇 쪽이냐면요. 19쪽이 되겠습니다.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눈의 구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E의 이름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가장 겉부분에 있죠. 각자가 들어가면 가장 겉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B는 수정체 앞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C번은 유리체가 아니라 뭐죠? 수정체이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뒤쪽에 상이 맺히는 부분이네요. 망막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시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되는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부위의 기호를 각각 쓰시오. 가번 빛을 굴절시킨다. 그래서 상이 맺히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록 렌즈라는 얘기죠. 수정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호는 몇 번이죠? 기호는 C가 되겠습니다. 나번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분포한다. 시각세포는 어디에 분포하죠? 망막에 분포하겠죠. 그러면 기호로는 D가 되겠습니다. 3번 자, 눈과 관련된 어떤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쭉 읽어보시면요. 1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라번 손을 떼고 감은 눈을 떴다. 다른 사람이 손전등으로 눈을 비추고 홍채와 동공의 변화를 관찰한다. 실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떼고 감은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동공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홍채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홍채가 커지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작아진다고요. 홍채가 만약에 작아진다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너무 밝으니 동공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너무 어두우니 동공을 크게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기억, 나의 결과 동공이 커진다.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니은 라의 결과 홍채의 면적이 좁아진다. 자, 동공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홍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 홍채는 커지죠. 면적이 좁아진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렸으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4번 각 부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귀 속에 있는 뼈이다. 맞는 설명이죠. 무슨 역할을 하죠? 소리를 크게 해주는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2번 B는 청각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B는 뭐죠? 반고리관이죠. 반고리관은 청각신경이 아니라 뭐죠? 평형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이죠. 평형 감각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3번 D는 소리에 의해 진동하는 얇은 막이다. 고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E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귀 인두관에 대한 설명이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F는 몸의 기울기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가 분포하고 있다. 전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귀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청각, 듣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죠? 평형에 관련된 감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감각인데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감각인데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평형과 관련되어 있는 건 두 가지죠. 고리가 반고리관. 자, 이것은 회전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고리관 밑에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건 뭐죠? 기울어지는 것, 즉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세포의 이름과 이 감각세포가 분포하는 부위의 기호를 각각 쓰시오. 소리를 받아들이니 청각세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하죠? 달팽이처럼 생긴 곳이요.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달팽이관은 뭐죠? 10번이 되겠네요. 1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든 감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 그리고 신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죠? 뇌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청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청각세포, 신경도요. 청각신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이다. 소리를 듣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외이도 바깥쪽에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고막, 진동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귀 속에 있는 뼈가 증폭시킨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죠? 달팽이관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뭐가 있죠? 청각세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을 통해 어디로 간다고요? 뇌로 간다고요. 귀에 있으니까 어떤 신경일까요?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번 가에서 마에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맨 처음에 가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그 다음에 라번, 그리고 마번이 되겠습니다. 바에 들어갈 내용을 청각신경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청각신경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뇌로 간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코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코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D 중 후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코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디죠? C에서 후각세포가 분포하겠죠. 겉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했죠? 후각상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관식으로 서술식으로 나오지 않으니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답지나 보기가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 가와 나의 일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피부 그리고 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번은 뭘까요? 가번은 혀가 되겠고요. 나번은 피부가 되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는 맛세포가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기억. 3번, 4번이 되겠네요.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신경에 의해 신경, 뇌와 연결되어 있다. 기억나시나요? 세포, 그 다음에 신경, 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디귿도 마저 본다면 우리 몸이 온도 변화를 느끼는데 나보다 가가 더 많이 작용한다. 가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온도 변화는 뭐죠? 냉점, 온점이 되겠죠. 피부에 있는 감각점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니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피부에 있는 감각점을 설명한 것이다. 감각점에는 A, B, C 앞점, 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A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자, 감각점에서 중요한 건 뭐죠?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한다라는 얘기죠. 왜냐고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많이 분포해야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자, C는 가벼운 접촉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A는 통점이 되겠고요. C는 접촉이죠. 촉점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통점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B는 차가움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자, 빠져있는 감각이 뭘까요? 냉점이죠. 그러니까 B는 냉점, 차가움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척수로 전달되면 접촉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 우리 척수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감각기관에서 배운 게 있죠. 세포, 신경, 뇌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뇌로 전달된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감각세포 가와 나를 설명한 것이다. 가 후각 상피에 분포한다. 후각 적어주시면 되겠죠? 후각 세포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번 혀의 유두에 분포하는 맛봉우리에 존재한다. 자, 나머지 감각에서는 시각 세포, 청각 세포, 후각 세포 이렇게 되는데요. 맛 부분만 세포가 조금 다르죠? 미각 세포가 아니라 맛 세포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와 나의 이름을 쓰고 가와 나의 공통점을 받아들인 자극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둘 다 뭐죠?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설명하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10번이 되겠죠?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돌기인데 축삭돌기라고 해주죠. 나번 핵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A가 되겠고요. 이름은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B도 마저 보고 갈까요? B도 돌기죠.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지처럼 여러 부분 돌출되어 있다. 가지의 돌기이다. 자, 가지 돌기는 뭐죠? 자극을
받아들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게 해서 전체 보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간은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자, 간은 감각 뉴런이죠. 감각 뉴런이 뇌와 척수를 구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건 뭘까요? 나번에 있는 연합 뉴런이 되겠죠. 기억이 틀렸으니 1번, 4번, 5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네요. 니은, 나는 연합 뉴런이 되겠죠.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맞았으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맞아보도록 할까요? 다는 운동 뉴런이 되겠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나로 전달한다. 자, 감각기관에서 받은 자극을 나로 전달하는 것은 뭘까요? 가번에 있는 감각 뉴런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뇌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뇌의 구조이다. 생명과학은 언제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와 E 중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위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근육 운동, 그 다음에 균형. 어딜까요? 작은 뇌, 소뇌가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 리듬에 맞춰 두드리기와 같은 섬세한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난다. 자, 기호는 E가 되겠고요. 이름은 소뇌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A는 대뇌, 고능정신 활동이 되겠고요. 자, B번, C번이 좀 잘 보이지 않는데요. B번이 간뇌. 간뇌하면 뭐죠? 항상 일정하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혈당, 체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C번은 중간뇌가 되겠죠. 중간뇌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요?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D는 뭘까요? D는 연수. 연수는 뭐라고 기억합니까? 생명. 자, 생명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심장. 숨 쉬는 거요. 호흡. 소와 관련된 부분을 중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신경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교감, 부교감은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아니죠? 말초신경계는 자,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말초신경계는 체성과 자율신경계로 나뉘어지는데 자율신경계에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렸고요. 3번 척수는 척추 속에 들어있으며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앞부분은 맞았죠? 하지만 뒷부분은 틀렸네요. 뇌와 척수는 뭐라고요? 중추신경계라고 했죠? 틀렸고요. 4번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뭐죠? 말초신경계이죠. 자, 5번 체성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 뇌전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체성신경이 아니라 뭐죠? 자율신경, 즉 교감, 부교감신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주전자를 들 때 반응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은 망막의 세포,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이 맞았으니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까요? 기억은 망막의 맹점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는 맹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디죠? 황반에 많이 분포하죠? 니은 틀렸네요. 니은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맹점은 뭐죠? 맹하다. 시각세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것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서는 시각신경을 통해 전달된 자극을 분석한다. 맞는 설명이죠. 감각기관, 그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되겠고요. 전달은 뭘 통해서 갈까요? 신경을 통해서 가죠. 감각신경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 뇌와 척수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을 거쳐서 팔의 근육을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은 가와 나 중 하나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은 가와 나 중 어떤 것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 쓰시고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반응을 보면요. 감각기관에서 어디로 갔죠? 대뇌로 갔습니다. 대뇌로 갔으니까 어떤 반응이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대뇌가 관여한다. 대뇌가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적이고요. 뭐라고요? 반응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는 건 뭐죠?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뭐죠? 반사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의식이 없습니다. 대뇌가 없으니까 대뇌로 가기 전에 척수에서 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반응 경로를 보면 대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반응 기관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가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대뇌 중추. 그래서 뭐라고요? 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번은 무조건 반사이다. 그리고 척수가 중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가 관여하는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잡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졌다. 어두운 곳에 갔을 때 우리는 동공을 크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동공이 커지겠죠? 이게 앞에서 봤던 뭘까요? 교감신경에 의해서 동공이 커지는 거겠죠? 교감신경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율신경. 스스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에 입안에 고기를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되었다. 자, 이것도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무조건 반사인데, 자, 침의 분비는 척수가 아니라 어디죠? 연수에서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 더듬어 전동 스위치를 켰다. 자, 이건 뭐죠? 손으로 더듬어서 촉각을 판단해서 전등 스위치를 켠 것이겠죠?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날카로운 가시에 손이 닿자마자
손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이건 역시도 뭐죠?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날카롭거나 위험한 거 무슨 반사죠? 척수 반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의식적인 반응은 1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고무망치로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뭐죠? 무릎 반사. 자, 중추는 어디죠? 척수 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 대뇌의 명령에 따라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죠? 무조건 반사입니다. 무조건 반사. 대뇌가 관여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틀린 설명이 있네요. 기억이 틀렸으니 1번, 3번, 5번은 제외되겠습니다. 니은, 반응이 일어날 경로를 본다면 자극이 주어지고요.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겠네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대뇌가 아니라 뭐죠? 척수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관, 팔과 다리 같은 반응기관으로 작동한다,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4번이 해당되겠네요. 디귿,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응과 중추가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작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의 작용 과정. 호르몬이 멀리 떨어진 표적기관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걸 적으시면 되겠죠? 내 분비 샘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액을 따라 순환한다. 그리고 표적기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기관에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의 기능과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관응한다.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이건 호르몬이 아니라 뭐죠? 신경계이죠?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경계에 비해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신경은 매우 빠른 반면에 호르몬은 속도가 느리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분비량이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너무 커서 거인증이 되기도 하죠. 자, 4번, 적은 양으로도 몸의 생장과 같은 신체 변화를 일으킨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혈액에 의해 운반되며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이건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가 간에서 각각 촉진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즉,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슐린이다. X는 인슐린이다. X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인슐린이 되겠고요. Y는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글리코젠, 글루카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맞았으니 정답은 3번, 4번, 5번 중에 있겠네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면 포도당이 적어지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Y의 분비가 촉진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습니다. 디귿. X와 Y는 모두 혈액에 의해 간으로 운반된다. X와 Y, 즉 인슐린, 글루카곤은 모두 뭐죠? 호르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 혈액에 의해 간으로, 표적 기관으로 운반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기은능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증가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혈당량이 늘어났으니 제일 먼저 뭐죠?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서 포도당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나, 가가 되겠네요.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4번,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조절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가는 뭘까요? 체온이 하강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네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체온이 내려갔을 때 땀 분비가 촉진된다. 체온이 올라갔을 때 분비가 되겠죠. 틀린 설명이고요. 근육 떨림이 촉진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된다. 체온이 내려갔으니까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피부 근처로 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틀렸고요. 호르몬의 작용이 억제되고 신경의 작용은 촉진된다. 호르몬의 작용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체온을 조절하는 건 티록신인데 티록신은 어떻게 하죠?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양소를 산소와 결합시켜서 태우는 거죠. 태운다. 체온이 상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갔을 땐 호르몬 작용이 증가되어서 체온이 상승한다. 5번도 틀린 설명이 되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 예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굴러온 축구공을 발로 쳤다. 자,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죠? 2번, 더운 날 농구를 했더니 땀이 났다. 체온이 상승하니 땀을 통해서 체온을 하강시키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조용한 음악을 듣고 나니 기분이 차분해졌다. 기분이 차분해졌다. 부교감 신경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번, 귤을 입안에 넣고 씹었더니 침이 분비되었다. 침이 분비되었다. 뭐죠?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어떤 반사일까요? 침, 연수에서의 반사가 되겠네요. 5번,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자마자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가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도 뭐죠? 위험하고 뜨겁고 날카로운 것, 척수 반사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